오늘은 새마을 운동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인가 국제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요? 예, 요새 다시 새마을 운동 박정희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와서. 새마을 운동 기원은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예,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자조하는, 스스로 돕고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마을은 빨리 발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마을은 수천 년이 지나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힘이 모자란다면 정부가 도와주겠다. 이걸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말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국의 각 지역마다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새마을을 가꾸면 정부가 성적이 좋은 마을은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지역개발 사업인데 이 지역개발 사업은 이승만 정부가 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승만 정부 후반기에 뭐가 있었냐면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하. 그런데 부패 비리로 비틀비틀거리던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이승만 정부의 지역사회 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1955년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제10차 대회에서 나왔습니다. 유엔에서요? 예. 그러면 유엔은 또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음흠. 이거는 미국이 제안한 겁니다. 아. 미국이 유엔을 주도해 나가면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후에 제3세계를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두고 이제 세계 재패의 기반을 다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여러 개발도상국들을 다 무상으로 지원해서 근대화를 이끌어 주려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돈도 없고 언제까지 퍼줄 수도 없는 거고 한계가 빤히 보이니까 미국이 작전을 짭니다. 개발도상국의 지역 주민들이 예. 스스로 근대화에 노력을 하고 그 나라 정부가 열심히 지원을 한다면 그걸 조건으로 미국도 매칭 펀드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의 지역개발 사업을 돈으로 지원해 주겠다. 니네들이 노력하면 우리도 같이 노력하는 네, 방식, 그렇죠. 매칭 펀드. 그래서 이거를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를 통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1950년대 말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25개 개발도상국에서 일제히 미국의 지원 아래 새마을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 거군. 예, 미국의 그런 비슷한 운동이. 대외 전략이 유엔 프로그램의 모습을 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쟁 후에 지역 개발 사업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1958년 정확하게 말하면 한미 합동 경제위원회에서 이 지역사회 개발 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더해지는 더 하나의 흐름이 있죠.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 일제 강점기 1930년대에 농촌 계몽 운동이 우리 국민, 우리 민족 스스로 불러일으켜서 열심히 했습니다. 신문의 상록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농촌 계몽 운동을 통해서 민족의식이 높아지니까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이 자주적인 민족운동을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총독부가 주관하는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예. 이제 관제운동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바로 해방이 되고 전쟁이 또 터지고 전쟁이 끝난 뒤에 아까 설명드린 미국의 지원을 받는 정부의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패한 이승만 정부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됐겠어요. 지지부진하고 끝내버렸죠. 예. 또 4.19 혁명으로 장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장면 정권이 이 지역사회 개발 사업과 농촌 계몽운동을 합쳐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국토개발기획단 사업이라는 걸 만들죠. 예. 그걸 이끈 사람이 바로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장준하 선생입니다. 예. 장준하 선생은 민족의 일제 강점기 때 벌였던 농촌 진흥운동의 전통을 계승하고 정부의 지원과 미국의 원조를 합쳐서 민족과 국토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국토개발 기획단 사업을 했었죠. 그리고 전쟁 후에도 농촌에서 곳곳에서 뭐 띄엄띄엄 있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마을 가꾸기 운동이라는 게 주민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예, 그걸 또 다 흡수해서 이 국토개발 기획 사업에 이제 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5.16 쿠데타로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이 사업이 막을 내리고 만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농촌을 이대로 둘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박정희 정부에서는 1966년에 불황민 자조개발 6개년 사업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흐지부지 잘 안 되자 박정희 정부는 안 되겠다.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주민 스스로 먼저 성적을 올리면 그 성적을 올린 마을에 집중적으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꾸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 성공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정부 부담도 약간 줄이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돼서 탄생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그때 새마을운동의 기수로 훈장을 받은 8명의 그 성격을 살펴보면 예. 제주 서귀포의 김성보 씨는 1955년부터 충북 청주의 하상돈 씨는 1961년부터 전북 김제 강남성 씨는 195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1950년대와 60년대 이미 나름대로 새마을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 훈장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새마을운동은 일제강점기로부터 미 군정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권을 거쳐서 엎치락 뒤치락 이어져 온 농촌 계몽운동 및 관제 지역 개발 사업을 뭉뚱그려 갖고 이어나간 거죠. 그러네요. 근대화 운동을 주민 스스로 추진하되 제각각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방향을 제시하고 그 필요한 재원과 행정 지원은 국가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방향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이어오던 거군요. 그런 경험들과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 다 살려서 새마을운동이 탄생한 거죠. 이 새마을운동은 그런데 주민 자치가 국가 동원으로 바뀌고 국가 지원이 국가 이데올로기와 권력으로 변질되면서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1세기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에 새마을운동을 다시 부활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 흐름들을 어떻게 이어갈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남는데. 지금 뭐 새마을운동 제2의 운동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많이 나오죠. 그러나 섣부른 새마을운동의 부활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새 정부가 밑그림을 확실하게 그린 다음에 시작해야지 옳은 거죠. 이렇게 충성 경쟁하려고 뭐 잘 보이려고 미리 도장 찍으려고 시작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누가 그리느냐. 이걸 미래창조과학부가 그려야 됩니다. 그림 맞추기 퍼즐 하려면 밑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 수많은 조각들을 맞추려면. 그러니까 선진 과학기술을 토대로 해서 국가 발전의 밑그림을 누군가 그려야 되는데 그 그려야 될 것이 바로 정책기획 담당을 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미래창조과학부 보면은 뭐 통신 분야를 흡수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뭐 방송 분야도 통제한다, 뭐 엉뚱한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정부 부처 하나가요. 일자리도 만들고 수익 사업도 하고 정책 기획도 하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는 덩치는 작아야 됩니다. 그 대신 머리는 크고 힘은 세야 됩니다. 결정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건 각 부처에 넘겨주고 큰 그림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그리면서 국가 정책과 운영을 컨트롤하고 자문 역할을 맡고 이래야 되는 거죠. 유신 정권의 향수에 젖은 관주도의 새마을운동을 과연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뭐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글쎄요, 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우수한 인재를 국적을 무시하고라도 데려오려고 했는데 유신 새마을운동 이으려고 데려오는 건 아니겠죠.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